반갑습니다. FAT 1급 제62회 최신 기출문제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정식은 인테리어 소품을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 꼼꼼히 보시고요. 부가세 관련돼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시면 되겠고, 2번에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번호는 저기 8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타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 같은 것을 대변 쪽에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팔아서 나간 게 아니다. 146번 상품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갈 때 팔아서 나가지 않았을 때는 저기 8번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채권 받을 것, 채무 줄 것, 그리고 예금 거래 있죠. 103번 보통예금 혹은 당좌예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셨을 때는 뒤쪽에 조회 문제에서 값이 안 맞습니다. 자금관리입니다. 어음 있죠? 어음 F3번 눌러가지고 자금관리 꼭 하셔야 되겠고,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 번호 800번대 계정 쓰시고요. 계정 과목은 가장 적절한 거 쓰시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기초정보관리. 1번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이에요.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가지고 108번 번호가 있었으니까는 쉽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번호가 없을 때는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이름 쓰시고 아랫방향 쪽으로 찾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명진에서 박민규, 그렇게 하고 메일 주소입니다. 추가사항 쪽에 보시면 요 메일 주소가 바뀌었다 해서, 보통 요즘에는 전자로 다 세금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이 메일 주소 꼭 알아두셔야 되지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제대로 넣는지 잘 확인 한번 해주시겠고, 끝났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2번 가볼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오셔서 정기분은 이쪽에서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작년에 얼마나 벌었나, 정기분에 얼마나 돈을 벌었나 볼 수 있는 표가 바로 정기분 손익계산서인데, 요거 보실 때는 맨 밑에 당기순이익 보이시죠?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서로 일치를 해야지 되는 건데, 금액이 지금 약 900만원가량이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상태에서 제일 먼저 상품 매출부터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이 구분 있죠? 구분을 보시면 매출 그리고 원가 잘 맞습니다. 매출 총이익도 잘 나왔어요. 그럼 문제는 판매비와 관리비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 판매비와 관리비 찍으셔가지고 상단에 항목 보기를 딱 눌러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들이 떠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주셔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 B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830번 소모품 B. 금액은 480만원이 없음을 확인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전체 보기 찍어주시겠고,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는 잘 수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에 320, 이자 비용에 480, 법인세 부분에서 500인데 50만 썼군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고쳤습니다. 자, 소모품비 한 가지 하고 법인세 금액 틀려서 두 가지 고쳤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 부분 특별히 손댈 건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확정일은 2023년도 2월 27일이다. 그 말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날짜를, 평소에 이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오늘은 이 처분 확정 일자를 써주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됐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1번입니다. 3만원 초과 거래 나오죠. 보통 1번 문제에서 이렇게 16만 5천원이라는 거금을 쓰면서 적격 증빙을 받지를 않고 이런 간이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는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대상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영업부 회의에 필요한 간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음료수 외에도 16만 5천원, 뭘 갖고 왔을까요? 떡볶이? 김밥? 어쨌거나 요즘에는 대부분 다 현금 영수증이 되는데도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회입이라고 하는 걸로 계정 과목은 잡고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 출금으로 적겠고요. 회입이 물론 800번입니다. 영업처니까요. 금액은 16만 5천원. 1차적으로 돈 나간 거 분개해 주시고 2차적으로는 쭉 오셔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보이시지요? 자, 요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요 자리 들어오셔서 요거를 쭉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2023년도 1월달 19일자 넣어주시고 친절 마트. 자, 마트에서 자, 이런 일을 이 연금 현금으로다가 그것도 아무것도 영수증 가져오지 않고 보문사로 106 금액 넣으시기 전에 1145 25414 사업자 등록번호 3자리, 2자리, 5자리 오케이 16만 5천원. 이 구분칸에 들어가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은 가산세를 물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계정 코드 회입이 827번 그렇게 하고 적요는 안 쓰셔도 됩니다. 영업부 회의간식 자, 이렇게 써주셔도 좋지만은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상단에 불러오기 찍어 주셔가지고 요 명세서 제출 대상건이 2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3월달에 법인세 계산할 때 맨 끝부분에 보시면 가산세 계산하는 부분에서 이 금액의 2%가 가산세로 계산이 될 것이고요. X 표시 눌러서 저장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지역개발 채권 나왔습니다. 자, 금액이 얼마짜리인가요? 42만원이 나왔는데 본사 영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한 대를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한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나갔대요. 회사는 공채를 매입하는 이 경우 단기매매 증권으로다 계정 과목은 처리하겠다. 다 알려주고 보는 시험이네요. 그런 가운데서 현재 요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는 39만원이라고 합니다. 42만원에 우리는 현금으로 샀는데 요거 지금 3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 공정가치 차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너무 친절해요. 일반 전표 오셔갖고 2월달 15일자 넣으셔서 대변 쪽으로는 현금으로 42만원 나갔고 차변에는 107번 단기매매 증권으로 금액 39만원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 공정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차량 운반구로 해서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가산하라 라는 뜻이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로 처리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번 거래처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거래처 회식비 자 88,000원짜리 거래처 같은 경우는 접대비를 처리하셔야지 여기서 또 우리 회사 걸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현금 되게 좋아하는군요. 현금 영수증 가져왔고요. 813번 접대비 그래서 88,000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증빙 이건 또 보험이군요. 상품 보관창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받은 증권입니다. 90만원 보통예금 신한은행 통장에서 나갔고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이런 말이 왜 나오냐. 안 그러면은 혹시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차변에 성급비용 이렇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보험료 821번 90만원 대변 쪽에는 103번 신한은행 거래처 확실히 쓰시고 9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보험료로 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은 바로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선급비용입니다. 선급비용. 이게 바로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아우 너무 힘들게 쓰고 있어요. 자, 비용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한국유통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 251번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한국유통
금액은 550만원. 요것에 대해서 103번 하나은행 통장에서 나갔다. 550. 요거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복수거래가 나왔어요. 복수거래가 지금 보시면은 품목이 다르고요. 단가가 서로 다른 이런 복수거래가 나왔으며 세금이 보였기 때문에 유형 11번으로 입력을 하시는데 대금 중 65만원은 자기압 수표로 받고 다음 달 나머지는 받기로 했습니다. 1번 전표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오셔서 8월달 7일자 유형은 11번이고요. 품명이 두 개이기 때문에 상단에 복수거래 F7번 눌러주시고 오도 테이블 수량이 5개 단가가 50만원 그렇게 하고 우버 180 10개 40만원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50 오케이 됐고요. 거래처는 우리가 하려고 유민 전자는 지나가시고 분계는 3번 썼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에는 101번 자기압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108번 다음 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시면 차액 보이시잖아요. 650을 써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이 부분을 발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부가가치세 바로 밑에 보시면은 1번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쪽으로 들어가셔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8월 7일 쓰셔서 체크하시고 아래쪽은 고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밑에 생략하시고요. 상단 이쪽에 전자 발행 눌러서 상대방 담당자 메일로 이러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보내주고 그쪽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카데미, 즉 국세청에다가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 눌러서 전송까지 성공됐습니다. 자, X 표시 그렇게 하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 항상 조회가 새로 고침입니다. 전자 발행이 떴습니다. 됐죠? 이번에 계산서 나왔습니다. 계산서는 면세 항목이 되겠고 특히 품목에 보시면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8월달 17일자 넣어주시고요. 자, 유형은 파란색일 때는 50번대 매입 쪽으로 가시는 거니까 53번이 되겠습니다. 품명, 부가가치세, 실무, 교육, 수량 3 그렇게 하고 단가가 30만원 자 해서요.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고 공급자는 한국학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학원 전자면 1번 찍어주시는 거고 여기서는 외상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2번 잡지 않아요. 2번은 상품일 때, 상거래일 때만 쓰고 지금같이 교육훈련비인 경우에는 바로 3번으로 가주시고요. 결제는 외상이었기 때문에 미지급으로 253번 미지급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매출 나왔는데 이 전자세금계산서 공기청정기 매출이 나왔다.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공기청정기, 즉 비품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분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9월달 10일자에 오셔서 11번입니다. 빨간색 매출은 공기청정기 수량, 단가, 코드 부분에서는 1004 유통이고요. 전자입니다. 분계는 복잡해요. 3번 찍어주시면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지금 보시면 비품으로 내보내시는데 현재 취득했던 금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1000만원 잡아주셔야 돼요. 상단 윗부분은 세금이니까 세금 관련된 세금계산서 보시고 쓰시고 아래쪽은 일반 전표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비품 보냈고요. 그 다음에 213번 비품과 관계 있는 이 감가상각 코드 번호, 연결 코드 번호 써주시고 여기다 400만 원이 이 감가상각 누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돈 받은 거 쓰시는 거죠. 돈은 얼마나 받았나 하고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면 55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550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때 차변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차이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생긴 손실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 원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다고 가시면 안 돼요. 바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우리은행이라고 확실하게 써주셔야지 이걸 안 쓰면 뒤쪽 조회에서 금액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요 상단 위쪽은 부가가치세하고 관련된 세금계산서 보시고 쓰시고, 아래쪽은 대변 쪽에 비품을 보낸다. 1000만 원. 그렇게 하고 그 비품에 감가상각 그동안 누계가 400 있었고, 그리고 돈 받은 거 쓰시고 나머지가 바로 처분 손실이 되더라. 자, 요 상황까지 입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됐죠? 처분 손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매입 중에서 세금 계산서 나왔을 때 우리는 보통 유형을 51번 쓰기가 쉬운데요. 밑에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면세예요. 토지하고. 그래서 관련된 이런 작업을 하고서 부가세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입장에서 요거 토지하고 관련된 부분 면세였기 때문에 여기는 불공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공제 못 받습니다. 자, 9월달 14일자 오셔가지고 자, 유형이요. 여기다가 54번 불공 꼭 하나 나오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토지에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 평탄화 작업 금액은 1000만 원, 거래처 디딤건설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잡하다 그러면 분계 유형은 3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분계 없음 0번, 현금 1, 외상 2, 혼합 3번.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토지로 가주시는 거예요. 평탄화 작업은 1100만 원 그대로 써주시고요. 대변 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다시 오셔서 국민은행까지 써주시는 센스. 보통이니까 잘 보시고 당자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벽시계를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이게 상품이군요. 이렇게 팔았을 때 카드 매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9월 20일자 오시고요. 유형은 카드일 때는 17번. 카드사는 삼성카드사가 되겠고, 오케이. 품명 벽시계. 공급가 부분에서는 여기다가요. 카드일 때는 부가세 합쳐진 공급 대가를 쓰셔야 나눠지는 거예요. 잘 보시고요. 카과라든가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 조심해서 쓰시고, 거래처는 개인 최혜진입니다. 세금 계산서 아니기 때문에, 전자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로 4번으로 해주셔서 외상매출금 삼성카드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됐죠? 6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7월 25일이면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날짜에 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자에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보시면 요 부분에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에 대해서 자, 불러와서 보시면 이렇게 차감세 해가지고 이만큼을 납부를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기 보셨을 때 상단에 매출세, 매입세, 차감세에 대해서 과세기간 종료일자인 6월 30일 날짜에 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그냥 부예라고 줄여서 10766 빠바방. 대변 쪽에는 요 매입세는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이거든요. 내 대신 네가 내라 하고서 부가세 대급금이 7465000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예수금이 더 많아요. 이건 남한테 물건 팔고 남의 거 받은 거고 이건 우리 거고 해서 서로 상계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서 3291000 이렇게 있고요. 혹시라도 전자신고였을 때 요 그 밖에 경감공제 부분에 10,000원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요즘엔 대부분 다 전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다 잡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반 전표에 가서 분계를 이미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자에 이렇게 분계가 돼 있고 가서 볼까요? 6월 30일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거래처 역삼까지 잘 돼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부는 7월달 25일자. 그래서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 빼주시고 역삼 329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보통 신한은행 보통 3291 해서 거래처를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결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결산하면은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하고 나눠지지요. 그 가운데서도 수동결산하면은 소, 선, 미 해서요. 자, 유가증권 평가가 있으면 6평 그리고 나머지 미결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소모품 그리고 선급, 미수, 선수, 미지급 해가지고 이 손익의 정리 문제 가운데에서 지금 보면 미수이자가 나왔어요. 미수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산 항목과 여기 부채 항목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가운데 미수가 나왔기 때문에 미수는 차변에다가 수익으로 60만큼 써주시고 대변에 그 수익이 어떤 수익인데 이자 수익 6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달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다른 말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이면은 우리 예금 들어놓으면 이자 나오잖아요. 근데 이자는 후불이기 때문에 아직 이번 연도 이자지만 나중에 준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12월 31일에는 정확한 당기순이익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변 쪽에 이자 수익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익을 어떻게 했다? 아직 못 받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자 수익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미수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너무 많은 애들이 미수 또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뭐 임대료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걔네들 다 묶어가지고 수익으로 묶어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미수가 나오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에 대변 쪽으로 901번 이자 수익 비록 받지는 못했어도 이번 연도 이자 수익이라고 넣어주셔서 당기순이익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요 결산 자료로 들어가셔서 자동 분계 하셔야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됐죠? 확인 한번 해주시고 기말 상품이 현재 4,100이 남았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기말 상품. 전표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많은 분계를 일반 전표 12월 달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분계를 해준다는 거죠. 이 많은 분계를 했는데 분계가 하나밖에 안 떴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로 그 다음 순서가요. 이게 지금 수동이고요. 여기까지 수동 분계. 여기 지금 자동 분계. 수자예요. 수자. 그런 다음에 오셔서 손익계산서 들려서 너무 친절해. 여기 손익계산서 들려서 당기순이익 이번 연도 얼마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잉여금에 가셔가지고 잉여금에 오셔서 상단에 전표 추가 한번 해주셔가지고 일반 전표에 분계가 대체될 수 있도록 이 많은 분계들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난다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1번 평가 문제 거래처 등록을 조회하셔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금 한라장식이고요. 한라장식의 거래처 등록 관련해서 카드 거래처 매입 관련 자료가 한 군데다라고 했는데 벌써 1번 틀렸습니다. 매입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조금 보시면 잘못 생각하시면 한라장식이 일반에 가서 열심히 찾고 있을 건데 그건 아니고 한라장식이 우리 회사였습니다. 벌써 1번이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가보셔도 되는데요. 금융거래처 중에서 3번 예금 종류, 그러니까 차입금인 거래처가 두 군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금융거래처 중에서 예금, 여기 지금 이 부분이죠. 예금 종류 부분에 이런 부분에 힌트가 밑에 있어요. 있기는 이렇게 쭉 내려가고 보시면 여기 차입금, 여기도 차입금 해서 두 군데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품 인테리어 아니나 다를까 여기 쭉 올려서 우리가 앞쪽에서 풀었던 명품 인테리어 사장님은 박민규, 그리고 담당자 주소는 추가 메일 주소는 이렇게 바뀌었다. 2번 이해되겠습니다. 12번 7월 말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자, 거래처 원장으로 가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다 시험 볼 때 나와요. 이거 7월 말 앞에 7월 1일부터 뒤에 7월달 31일까지 해서 251번 외상매입금 조회하셔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잔액을 찾다 보니 한국유통이라고 하는 곳이 잔액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0인데 여기 560 있다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101번 현금의 월별 출금된 대변금액 가서 총계정 원장 들어가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 오셔서 그 다음에도 현금 101번 현금 해서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그랬는데 2월달 금액이 끝전이 좀 틀려요. 2,782만 2천 이렇게 돼 있는데 40만 2천이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잘 받고 4번 학계잔액 시산표 값식당 학계잔액 시산표 가서 그 중에서도 8월달 31일 251번 미지급 잔액이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미지급은 부채예요. 여기 와서 보시면 120, 439, 140 오케이. 계정별 원장 또 가셔서 계정별 원장 가셔서 자 9월 말 앞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찍어주시고 108번 외상 매출금 그 가운데서도 잔액은요 174 171 000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12월달 찍어주시겠고 그 가운데서도 미수수익 12월달 미수수익 잔액은 60만원 됐죠. 12월달 단기매매증권 잔액은 239만원 앞에 문제 다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재무상태표 조회하셔서 유형자산 중에서 장부금액하고 감가상각 누기액 빼가지고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제출용 한번 볼까요? 제출용 봐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여기는 지금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건물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쳐진 것들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계산기를 좀 써야 되나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요거 좀 어려웠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냐? 다 알아서 빼주는 여기 264, 307, 613 계산기 쓸 뻔했는데 계산기를 앞에 놓고 자 결국은 여기서 찾는 것보다는 이쪽에 제출용에 가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알아서 이렇게 차감해 가지고 이런 애들은 빼서 써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264, 307, 613 재무상태표 조회하셔서 맨 밑에쯤에 가서 보시면요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이요 614, 685, 756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틀렸을 때는 위에서 손익계산서 자 12월달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는 242, 809, 722 오케이 기분이 좋아요. 잘 맞아주니까요. 손익계산서 오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금액 꼼꼼히 확인해 보시다 보면
접대비 금액이랑 잘 보다 보면 보험료가 안 맞나요? 오, 그러네요. 574만 6천 원인데요. 금액 틀렸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잘 맞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 중에서 금액 가장 큰 거 이자 수익이지요. 이자 수익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 코드가 901번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손익계산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100만 원입니다. 자, 부가지세 신고서 가보겠습니다. 신고서 이익이 예정 신고면 7월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과세표준 매출액 합계 9번이지요. 합계는 689-720-000입니다. 맞아요. 부가지세 신고서 조회하셔서 이익 예정 신고 기간에 이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칸은 120만원 그랬는데, 여기서 끝까지 문제를 읽었어야 됩니다.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은 12만원 되겠습니다. 자, 신고서 가운데서도 공제받지 못할 16번이에요. 세액은 18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오셔서 이익이 예정신고 기간 7월부터 9월까지죠. 그랬을 때 전자 매출 세금계산서 세액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전자면 상단 이쪽 부분에 전자 전체적인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은 6,885만 2천원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서 쪽으로 가볼까요? 계산서 합계표. 자, 오셔서 이익 예정이면 7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입 계산서 공급가액은 67만원. 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매입이면 아래쪽 140만원이죠. 실수할 수 있었겠어요. 위에 나오는 거 바로 쓰셨으면. 자, 예적금 현황입니다. 예적금 현황 가셔서 12월 말 12월 31일자 찍어주시겠고, 이 거래처별로 은행별로 확인해 보다 보면 맞는 거 하나가 보입니다. 하나은행만 맞았습니다. 431만 5천원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영수증 수취 명세서 오셔가지고 1번 찍어주셔서 12번 명세서 제출 금액은 27만 5천원입니다. 자, 31번 재무상태표 조회하셔가지고 여기서 조회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의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높을수록 채권자에 대한 위험 부담이 증가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산서를 눌러가지고 부채 총액은 얼마냐? 부채 총액은요, 143-318, 143-318-000 이게 분자가 되겠고요. 분모는 자본 총계입니다. 자본 총계. 밑에 보시면은 자본 총계는 272-807-000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은 52%가 나왔어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마지막 재무상태표 유동 비율이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정기 유동 비율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어요. 일단 유동자산이 자 334-325-000 나누기 유동부채 81-318-000 곱하기 100 했을 때요. 와우, 유동자산이 400%가 넘어요. 411%.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